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중국 해군 출신 인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괴물 잠수함 타이게이급이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을 결정적 순간 단숨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전직 미군 인사가 삼키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을 꺼내들자 세계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믿기 어렵죠. 스스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고 군사비를 물붓듯 쓰는 나라가 정작 일본의 기술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말입니다. 2025년 12월 중국 해군은 최신 항공모함을 취역시켰고 언제나 한 척은 상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체제를 갖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서태평양을 소나기에 넣은 듯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발밑, 그들의 해면 아래에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 위대가 자랑하는 최신 잠수함 전력, 바로 타이게이급입니다. 대체 왜 잠수함 한 척이 항공모함 전단을 잠 못 이루게 만들 만큼 큰 위협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중국 해군은 겉으로는 거창한데 수중전이라는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면 종이 호랑이처럼 흔들릴 요소가 많고 일본의 잠수함 기술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게임인데 서버가 다릅니다. 먼저 일본 잠수함 기술의 핵심 룰을 바꾸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해상자위대는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실전 운용에 투입했습니다. 단순한 신형 함정이 아닙니다. 잠수함 역사를 갈아엎는 게임 체인저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입니다. 누군가 휴대전화 배터리냐며 웃는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자신이 전략의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니까요. 기존 납축전지에 비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2배 이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잠수함에게 수중 활동 시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디젤 엔진을 돌려 충전하려고 부상하거나 스노클을 올릴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즉, 적에게 들키지 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죽인 채 먹잇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기술은 GS 유아사가 개발한 것으로 일본 제조 역량의 결정체라 할 만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려다 폭발 위험과 안전 제어 문제로 주춤거리는 사이 일본은 안정적으로 실용화를 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신형 디젤 엔진은 강력한 출력과 놀라운 정숙성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미 목에는 칼끝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소나 운용 인원들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운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조용한 것에서 오니까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선전이 아니라 조용히 현실을 바꾸는 한 번의 타격이 더 무섭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하다는 말로 전쟁을 포장해도 포장지 안에서 터지는 건 결국 삶과 도시와 청춘이라는 점을 세계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탐지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수중의 신의 귀에 가깝습니다. 고성능 소나 체계가 여러 센서를 통합해 바다의 소리를 모읍니다. 특히 측면 어레이 소나는 수음 면적을 크게 늘려 기존 설계들이 약했던 측면 방향의 탐지 능력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 처리해 잠수함 주변의 음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작은 어군의 미세한 소리부터 멀리 있는 대형 함정의 기관음과 수리음까지 분리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살짝 비틀어 말하면 항공모함이 아직 자신감을 장착하기도 전에 물 흐르는 소리에서 이미 정체가 들통나고 선전팀은 여전히 무적이라는 자막을 붙일 영상 편집에 바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슷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승리의 행진인데 현실 속에서는 후퇴의 발자국이 더 크게 들리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전은 귀를 막지만 물속의 소나는 귀를 더 열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중국 해군의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가장 흔한 문제는 정숙성입니다. 엔진 소리, 프로펠러 소리, 수류 소리. 수중전에서 소리는 곧 자기소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두 귀의 격차가 승패를 총성이 울리기 전부터 결정해버립니다. 화력으로 넘어가면 더 냉정해집니다. 일본 잠수함은 최신형 어뢰를 통해 목표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향이나 자기 신호만이 아니라 센서를 통해 목표를 형상으로 인지해 미끼에 속을 가능성을 낮춥니다. 어뢰는 꼭 선체에 들이받아 폭발해야만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선체 바로 아래에서 폭발해 강력한 수압 충격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 충격은 선체 구조를 꺾어버릴 수 있고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순식간에 등이 부러지는 결과를 부릅니다. 항공모함이 영화처럼 구멍 하나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구조가 무너져 기능을 잃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강대국이라는 구호는 내부 방송으로 한번 울리고 바로 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수한 구호를 외쳐도 결국 남는 것이 전장과 장례식장이란 사실처럼 구호는 강철이 아니고 현실은 자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에서의 대함 공격 수단과 원거리 타격 옵션이 확장되면 상대의 탐지 범위 밖에서 일방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짱이 아니라 한쪽이 규칙을 정해놓고 치르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방성이야말로 가장 비싼 체계를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핵심입니다. 이제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자기식 발사 기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 공급입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은 전력 여유가 크지만 재래식 동력이라면 전력과 운용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연속 발사 강도가 높아질수록 시스템은 과부하의 문턱에 가까워집니다. 전투체계가 저기 어디냐보다 전기가 충분하냐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순간 우선순위가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비꼬아 말하면 겉보기에는 미래형 항공모함인데 전력이 흔들리면 불빛 깜빡이는 해상 호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전은 늘 미래를 말하지만 전력 계통은 현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전쟁은 스스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는 후방 지원입니다.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은 연료 보급 의존도가 큽니다. 보급 중에는 속도와 기동이 제한되고 편대 운영도 제약이 생기며 그 순간이 잠수함에게는 최상의 표적창이 됩니다. 운용 경험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운용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축적 단계입니다. 특히 야간과 악천후에서의 이착함은 홍보 영상이 아니라 생존 시험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 잔잔한 파도 멋진 앵글만 보인다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바다는 촬영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일본 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정숙성, 탐지 능력, 한 번이면 충분할 수 있는 타격력, 지리적 이점,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술 개선 속도입니다. 지리적 이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좁은 해협과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잠수함의 사냥터가 됩니다. 올바른 위치에서 숨만 죽이고 있어도 먹잇감이 스스로 들어옵니다. 상대는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지만 과시하려면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는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한국식으로 살짝 비트는 표현을 빌리자면 바다를 지배한다는 영상을 찍으러 나가는데 길목에는 이미 주위 매복 구간 팻말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전직 미군 인사 마크 몽고메리는 중국 항공모함이 특정 충돌 시나리오에서 일본 잠수함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겁주기가 아니라 수중전의 냉정한 산수입니다. 누가 더 조용한가? 누가 더 잘 듣는가? 누가 먼저 때리는가? 그가 규칙을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항공모함 전단이 제일 도련선을 넘어 분쟁 해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해면 위에서는 확성기와 상징으로 으르렁댑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일본 잠수함이 전력을 극한으로 낮춘 채 바위처럼 가라앉아 기다립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에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때가 오면 어뢰가 발사되고 유도되고 목표를 물고 선체 아래에서 폭발합니다. 몇 분 만에 8만 톤급 강철 괴물이 찌그러진 철덩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부분은 비용입니다. 수십억 달러의 플랫폼이 훨씬 더 저렴한 무기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전쟁에서 비싸다는 말은 불사신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다는 종종 더 잘 들린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거대한 병력과 장비를 과시할수록 그 과시가 오히려 세계의 제재와 경계와 반발을 키우는 자충수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내수 압박, 부채 부담, 실업, 부동산 약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비싼 과시 경쟁을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군사 지출만 부풀리고 경제 기반이 비어가면 쇠약의 발소리는 가까워집니다. 성장 그래프를 굵은 펜으로 그린다고 체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본 잠수함의 존재는 침략이 아니라 억지력입니다. 가족과 영토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힘입니다. 충분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선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회의실에서는 그럴듯하지만 바다에서는 수압과 바람이 구호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것처럼 선전으로 시작한 전쟁은 결국 현실의 책임서를 피하지 못합니다. 종이 위에서만 승리하는 전쟁은 현실에서는 늘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비겁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계 정세해부 방송을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세계 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